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사 구문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분사 구문은 이제 동사가 ing를 붙여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다. 자꾸 반복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 개념을 배웠어요. 어떤 의미냐면 동시에 나타나는 시간이다.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 의미를 왜 배우냐면 약간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ng형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는 아니다. be, have, wish, know 등의 상태 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닌 이러한 상태 동사도 ing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이유, 또 원인 이런 의미를 갖다 붙여야지만 우리말로 의미가 좀 잘 전달이 돼요. 예문을 볼까요? 첫 번째 시간. After I graduated from college, I could make my dream come true. 내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제 과거 시제로 된 문장을 볼게요. Graduating from college, I could make my dream come true. 이렇게 해서 분사 구문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이 문장을 보니까 내 꿈을 실현시키는 것과 대학을 졸업하는 거는 사실 시간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fter를 붙여줌으로써 이렇게 그 뭐뭐를 후회를 나타낸다면 이 문장을 봤을 때도 우리가 접속사는 없지만 대학을 졸업하니까 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것은 딱 시간입니다, 원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다양하게 이해하면 되고요. 원어민이 이해하는 이 분사 구문의 그뭐 어떤 해석, 의미는 사실은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이 대학을 졸업 뭐 한 상태이므로. 다음 문장 볼까요? Because Kevin is rich, he doesn't have to work. 부자이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어. 이것을 꼭 부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일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걔는 부자인 상태이므로 예, 이렇게 하면 다 되겠죠? 다음 Although I was sick in bed, I did my homework. 내가 숙제를 했는데 내가 사실은 아파서 침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면 이거를 양보라고 하자라고 그냥 용어를 정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주잖아요. 양보하는 거잖아요. 내 상황을 양보하는 거. 그래서 굳이 이 단어를 썼는데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숙제를 할 상황이 아닌데도 이제 내가 좀 기꺼이 양보해서 숙제를 했다. 아프니까 못하는데 했다. 그래서 양보라는 단어를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나는 숙제를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는 아픈 상태인데 그냥 숙제를 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원어민이 이해할 때는 시간의 뭐 동일한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이전, 약간 이후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비슷한 무렵에 뭐 이전이든 이후든 비슷한 무렵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문법 학자들이 책을 만들고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가장 그 한국어에 적합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뭐뭐한 이후에 뭐뭐 할 때 이때는 뭐뭐이므로 부자이므로 여기는 아프기 때문에 숙제를 했다. 이건 웃기잖아요. 그러므로 얘는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뭐 원인이나 시간을 이렇게 따지지 않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대로 그냥 동시에 나의 어떤 상태를 하나 추가해 준다. 그러니까는 상태 추가? 이게 더 좋겠죠. 상태를 추가해줘서 어떤 정보를 추가해주는 느낌으로 가면은 괜찮은데 뭐 이걸 꼭 원인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보라고 하는 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데 했어. 이건 웃기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시험을 이렇게 낸다.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서 우리 한번 그냥 보는 정도로 볼게요. If you are left alone at home, you might feel lonely. 네가 집에 혼자 남겨진다면, 자, 왜 조건이냐면 이제 아직 남겨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너는 뭐 외로움을 느끼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접속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친절하게 알 수 있는 거고 분사 구문으로 바꿨을 때 being left alone at home you might feel today 뭐 이제 이렇게 쭉쭉쭉 되겠죠? 그랬을 때 아 너는 외로움을 느끼게 될 거야 라는 정보를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앞으로라는 사실을. 왜냐면 might 자체가 이제 may의 과거형 그리고 이제 might을 쓰면은 가정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는 분사 구문으로 써도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너는 외로움을 느끼게 될 거야. 그러니까 might 자체로 뭐 아마도 아니면은 만약에 이런 느낌을 다 충분히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being left alone at home 이걸 보면서 그럼 네가 언제 아마도 만약에 느낄 건데 그럼 만약에 아마도 어떤 상태라면 이렇게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는 다 되죠. 그러므로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어떠한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주면 사실은 분사 구문은 동일한 의미가 되고요. 원어민이 느끼는 의식의 흐름은 사실 이 부분이다.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 교본 문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하는 거를 가끔 요구하니까 우리가 좀 세밀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우리가 통번역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전달하면 된다라고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절을 구로 바꿀 때 이제 시제를 혼동하지 않고 잘 쓰는 거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제가 나왔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제를 좀 더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